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너무나도 여러 가지 큰일들이 벌어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이 억울한 상황들을 누군가에게는 하소연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는 절 유독 싫어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제 밑에 3살 터울의 남동생과 5살 차이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보고 너는 형이니까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먹을 것이든 입는 것이든 용돈도 대부분의 것을 저보다 동생들에게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며 저를 대신 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동생들은 말로만 조언하듯 주의를 주시거나 정말 화낼 때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면 저는 몽둥이를 들고 와 사정없이 휘두르며 때려서 한 번은 팔에 금이 간 적도 있었으며 동생들과 진흙으로 장난치다가 옷이 더러워졌다면서 저만 집 밖으로 내쫓아서 감기에 걸린 적도 있었죠. 그때는 그냥 진짜 어린 마음에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커갈 무렵 이제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사춘기가 지나 고등학생이 들어갈 무렵에도 저희 집의 차별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행동을 알고도 어쩔 수 없는 듯 외면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동생들도 배웠는지 저한테 버릇없이 굴 때면 참다 화가 나서 동생들을 때린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와서는 저를 때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죽 답답하고 잘못했으면 동생들이 너를 안 따르겠냐며 더욱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 뭐라 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아직도 눈 위에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엄마하고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바로 들어오기보다 항상 친구 집이나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학교 성적은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런 갈등 속에서 저에게 희망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놓고는 아니어도 보이지 않게 엄마 몰래 저에게 신경 써주시는 듯 했고 용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관심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만 불러내어 밥도 사주면서 엄마도 널 사랑하는데 장남이니까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저에게 토닥이며 말을 하고는 했었죠.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고는 아버지를 제외한 사이가 안 좋은 가족관계 속에서 더 이상은 지내고 싶지 않아 대학을 핑계로 독립을 선언했고 아버지만 반대를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저에게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성인이니 알아서 하는 게 맞다는 등의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놓고 자기 자식들은 나이가 30이 넘는 동안 결혼할 때까지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이 집안의 완전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가끔 아버지일 뿐 결국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였고 제 진짜 친모라는 여자는 저를 낳자마자 전 남자친구와 바람이나 제가 돌 무렵 저랑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필요하다며 친할머니의 권유로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지금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에게 향했던 계모가 한 짓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제가 전처의 아들인 걸 아냐고 하니까 그건 아직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 한없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계모라는 진실이라도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받는 차별을 받아들였을 건데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차별받는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오로지 내가 더 잘하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헛된 노력을 수십 년간 해왔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너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한 줄은 몰랐다고 자신 때문에 제가 희생당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같이 우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지금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평생을 저에게 말하지 마시지 왜 이제 와서 말을 하시냐고 여쭤보니
바람남 친모가 사실 최근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데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칠 것 같더군요. 수십 년을 얼굴 한번 안 봐놓고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게 꼬였는데 이제 와서 날 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저는 절대로 그 친모라는 여자를 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모와 계모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속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에 남은 것은 나밖에 없고 제 스스로 홀로 서야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정말 집안에 손 벌리지 말자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고 물론 지원해달라고 해도 계모가 해주지도 않겠지만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집안과 연을 끊고자 연락처를 바꾸고 저 혼자 학교를 휴학하고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역 가림 없이 지방도 가리지 않고 노가다를 돌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었고 그렇게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기기사 자격증과 학비를 충당하여 졸업하여 공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까지도 동생 놈들은 집안에서 부모 용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동생은 지방대를 나와서 공무원 준비한다며 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만 따로 연락을 드려 식사를 대접했었고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족은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다고 할 거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마음은 좀 아파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도 나의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고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아버지만 따로 초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제가 호라비 밑에서 자란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혼자만 따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제가 진짜로 이럴 줄 몰랐는지 그럼 엄마나 동생은 어쩌냐고 하셔서 그 사람들은 제 가족도 아니라고 그 아줌마도 저한테 한 짓거리 생각하면 엄마라는 말 입에 담을 생각도 못할 거라니까 그날 저녁 계모한테 전화와서는 한 소리 하며 저에게 화내길래 저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한테 어릴 때 때리고 했던 애라고 생각하면 당신한테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히 여기라고 앞으로도 조용히 아버지 돈이나 기생충처럼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라고 이제 와서 엄마 행사를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두고 보라면서 끊더군요. 아마 이때부터 동생들도 제가 계모 자식이 아닌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계모 끌고 오실 거면 오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부모 없이 결혼하겠다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며 다 자기 죄라며 사과를 하시던 아버지. 저도 그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도 제대로 안 부르고 예식 진행을 하며 아버지 쪽 친척들과 아버지만 참석한 결혼식이 되었고 제 아내는 결혼식을 치르고 1년 뒤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를 껴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그런 고마운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남은 모든 시간을 가정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둘이 태어나고 주말이면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처가댁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나 국내 여행도 가고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계모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괜찮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저녁 시간을 빼서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둘이서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밤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장례식장에 서둘러 갔더니 계모와 동생들이 여긴 대체 왜 왔냐고 자기 가족도 아닌 놈이 왜 왔냐며 소리 지르길래 당연히 내 아버지라서 왔다고 말하며 아버지 영정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모가 저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계모에게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계모는 계속 뻔뻔하게 친자도 아닌 놈이 여태 외면하다가 아버지 죽었으니 아버지 재산 노리고 나타났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옆에 있던 동생들도 합류해서 제 멱살까지 잡아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말리기 시작하였고 좀 진정되는 찰나 계모가 저한테 격분하며 이어서 말을 하더군요.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네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입으로 너는 친자가 아니라고 말했어.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진지하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친모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한 날 아버지가 계속해서 거절하니 그 친모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사실 그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라 바람 피운 남자의 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고 동생들과 유전자 대조를 했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인생은 바람난 친모 때문에 모든 게 다 제 존재 자체가 최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저를 품으려고 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날 아버지 묘 앞에서 미친 사람 마냥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보다 아버지가 더 슬프시겠죠. 그러면서도 저를 아들 취급하시며 저랑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들 하시던 우리 아버지. 그 후 친자 확인 결과지를 보고 계모는 저한테 말하기를 재산 한 푼도 꿈꾸지 말라며 아버지한테 찾아오지 말고 이 집안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일 뿐이라며 욕을 퍼붓는 계모와 동생 둘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다가 도저히 그냥 이렇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모도 싫었고 동생들도 싫었고 누가 뭐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타인의 자식인 줄 알고도 받아들인 거니 법적으로 입양이 맞다고 하며 저 또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계모와 동생들과 같이 1순위 재산 분할로 받게 되었고 저에게 수없이 욕설과 협박을 하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물먹이고 유산을 챙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재산은 내가 알아서 지낼 테니 너희들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왔었네요. 이렇게 모든 존재를 악하게 만드는 본 적도 없는 친엄마는 앞으로도 평생 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증오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아버지가 더욱 그립습니다. 제발 여러분 바람 피우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정말 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워킹맘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쯤에 하는 실제 상황을 재구성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 저도 제 신혼생활이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으니 됐지만 과거로 돌아가 저는 23살, 신랑은 28살. 남자들이 혈기왕성할 때 신랑을 소개로 만나 잠깐 연애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신랑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신랑이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고 돈도 많기도 했고 얼굴도 반반하니 오래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지만 밤에 오픈하는 노래방 그리고 번화가 쪽에 있는 술집을 운영했는데 수입이 쏠쏠했어요. 연애하고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한 번씩 가게 나가서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그랬죠. 얼마나 지났을까 신랑이 힘드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일도 그만두고 할 거 없어. 친구들 많으면 돈이나 쓰지. 이렇게 가게 나가는 게 좋은데 왜? 직원들이 불편하대? 아니 나는 자기가 힘들까 봐 그렇지. 아니야 난 괜찮아. 안 그래도 지금 가게 가고 있는 중이야. 오늘은 직원들 저녁 챙겨서 가는 중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약간 떨떠름했던 말투였어요. 매번 그렇게 가게를 도와주는데 유독 여자들 한무리들이 일주일에 3번씩은 술집에 와서 술 먹고 2번 정도는 노래방을 가더군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가게 직원이 있나 생각도 들었고 자주 보기도 하니 어느새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23살이었을 때 그 여자들은 아마 21살인가 됐을 거예요.
총 4명이서 몰려다녔을 때 올 때마다 서비스도 주고 잘 챙겨줬죠. 한참 술을 마시다가 너희는 남자친구 없어? 저는 얼마 전에 헤어졌고 얘네 셋은 아직 없어요. 하긴 너희 나이 때는 친구들끼리 노는 게 제일이지. 언니는 여기 매니저로 일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뭐. 라고 했어요. 신랑이 가게에서는 결혼하고 그랬다고 하면 손님 끊어지니까 가게에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대충 저렇게 이야기만 했죠. 그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고 제가 손님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출도 그 전보다 더 많이 늘어서 신랑도 나오지 말란 말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는데 보통은 남편이랑 퇴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신랑이 요즘 애들이 늦게까지 먹고 해보고 집에 가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업시간을 늘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 시간이 3시였어요. 번화가 쪽이라 집도 그 근처 아파트로 이사해서 출퇴근하는데 무서운 건 없었죠. 그렇게 영업시간이 길어지고 나선 혼자 퇴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남편은 날 새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잠이 안 와서 신랑한테 언제 퇴근하냐고 물으니 퇴근하려고 마무리 중이라고 해서 데리러 갈까 하니 뭐하러 힘들게 오냐. 금방 마무리하니까 바로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도 안 오고 해서 가게로 갔죠. 신랑은 보이지 않아서 직원한테 물으니 안쪽 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룸으로 가니까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신랑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직 정리 안 됐어요? 하니까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뭐 놓고 갔어요. 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왠지 좀 쎄하기도 했지만 술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여자애들은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언니, 이따 내일 또 올 거예요. 아우, 너네 적당히 와. 저는 언니 보러 오는 거 아닌데? 사장 오빠 보러 오는 건데? 야, 너 취했어. 야, 빨리 가자. 사장님 갈게요. 언니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기분이 싸했고 얼마나 잘해줬길래 애가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잘해줘서 그렇지 하다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신랑은 종종 귀가 시간이 늦기도 했고 부쩍 모임이 많아져서 함께하는 시간이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루는 아무런 연락이 안 되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그저 애만 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어오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술 먹고 잠들어 버렸다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화만 내고 이렇게 못 산다고 이렇게 외박을 할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친구 집으로 저도 뛰쳐갔는데 그놈이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가게 갈 시간이 돼서 출근을 했고 여느 때와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4명의 무리 중 2명만 술을 마시러 왔더라고요. 왜 너희끼리만 왔어? 그냥요. 언니, 손님 없는데 저희랑 술 한잔 하실래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애가 말하지 말고요. 아니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애들 술 한잔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 먼저 얘기를 못 하고 네가 말해, 네가 해 이러길래 뭔데 금전적인 문제야? 뭐야 사생활 문제? 이러니까 사장님하고 결혼하셨죠. 아니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사장님 바람났어요. 제 친구랑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나에게 진짜 머리에 돌 맞은 것처럼 벙찌더라고요. 너 사장님이 누군지 알아? 형식이 오빠 아니야. 진철이 오빠가 사장님이야. 그래요, 언니. 진철이 오빠가 사장님인지 알아요. 형식이 오빠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진철이 오빠 맞아요. 장난해? 저도 흥분해서 본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애들한테 물어봤죠.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저희도 최근에 알아서 걔랑은 연락도 끊은 상태고 저희 말고 미경이는 뭘 알고 있더라고요. 미경이는 형식 오빠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친구들을 불렀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놈이 알게 될 테니 오늘은 먼저 들어간다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더 듣기도 했어요. 내용인 즉 6개월 전 그 애들이 수시로 놀러 올 때 남편이 친절하게 잘 해줬었고 술 취하면 데려다주고 무슨 데이트 땐 그년이 선물도 주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다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듣던 친구들이 화가 나서 미치려 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남편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반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봐, 내가 아니라 했지.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생겨서 내가 사고 한번 칠 것 같다고 했잖아. 아, 네가 뭐가 못났다고 하면서 우는데 야, 울 사람은 나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선 친구와 그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발뺌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모른 척 하라는데 이 사실을 다한 마당에 그게 되나요? 언니, 저희도 뭐 들리는 건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에 가면 그놈 얼굴을 봐야 하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는데 이놈이 엄마가 아기 이야기 하시더라. 우리도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하더라고요. 아니, 나 아직 어리기도 하고 좀 더 있다가 라고 했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저 유진이에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유진이가 그년이에요. 그냥 알게 됐어요. 언니, 다른 게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우리 오빠랑 만나고 있다고? 아, 알고 있었구나. 오빠가 이야기해요? 오빠 같은 소리 하네. 네 친구가 말해주더라. 그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직 오빠한테 말 안 했는데 저 생리 안 해요. 저는 전생에 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손발 벌벌 떨면서 친구들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부모님까지요. 가게로 말이죠. 뭐 따로 증거가 무슨 필요 있나요? 핸드폰 녹음한 게 그 증거인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직감을 했는지 자기야 지금 가게로 들어와 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엄마 아빠랑 오셨네. 하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 통화한 거 녹음한 거 그대로 틀었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말이니? 진철이 이야기니? 박서방 이야기인가? 사도 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철이 너 이게 뭐냐?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그 애에게 전화를 했어요. 유진 씨, 지금 가게로 와줄래요? 이혼 도장 찍었으니까 와서 확인하세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남편한테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오빠, 아기를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지. 집도 절도 없는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다 필요 없고 가게 확장한다고 나한테 가지고 간 7천만 원 입금하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제가 전화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전화로 말씀드리면 저부터 잡으실 게 뻔하고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오빠하고 이혼할래. 그리고 같이 저 집구석에 짐 빼러 같이 좀 가줘. 그리고 남편을 보고 오빠, 집구석에 있는 가전은 다 내가 해왔으니까 다 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곧 손주 보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만 울릴 뿐 아무 말도 없는 정적이 흐를 때 마침 가게에 이 애가 오니까 저희 시어머니 갑자기 나가시더니 그년 머리채를 붙잡고 니년 부모 불러 하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부모님 불러.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유진이 네가 이런 짓을 했어? 하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바람핀 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는데 용서가 되나요? 저 신랑 말 듣고 울고불고 신랑 머리 잡아채고 흔들고 저희 부모님은 말리시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녀는 제 친구들이 데리고 나갔는데 말로 반쪽을 만들어놨더군요. 죄송해요. 저 하반신 관리 못하는 남편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저는 친정집에 갔죠. 저희 아빠랑 저 술 한잔 하면서 남자가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이쯤에서 그냥 헤어져.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1시간 간격으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오고 한 3개월 그랬을까요? 저도 서서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빠도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합치게 되었고 한동안은 따로 떨어지는 시간 없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녔고 가게도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커플 반지, 목걸이, 팔찌 그리고 신발부터 다 똑같은 걸로 맞춰서 신고 그랬던 게 9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32살, 37살. 신발도 사면 항상 똑같은 걸로 그리고 아이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그 후로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해서인지 친구들하고도 서로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 흔한 SNS도 안 해서 소식을 알 수 없다고요. 딱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그 이야기를 꺼내면 신랑은 또 그 얘기 꺼내냐고 하면서 얼버무려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참 그땐 애들이 당돌했어요. 전화 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지. 사람은 한 번쯤은 어떠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과거 이야기에 꼭 꺼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네요. 남편한테 나한테 잘하고 살라고 말하면 충성이라고 귀엽게 대답하는 현재 남편입니다.